어제 반등분이 딱 하루 만에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6% 넘게 무너지면서 어제 되찾았던 7천선을 다시 내줬거든요. 어제 제가 급하게 쫓아사면 상투를 잡을 위험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고가 하루 만에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장 밖에서도 큰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겁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며 긴축의 문을 연 그날 정작 주식시장은 6% 넘게 주저앉은 거죠. 그런데 이 시퍼런 폭락장에서도 상한가는 17개나 쏟아졌습니다. 다들 무너지는데 대체 뭐가 올랐는지 그 정체는 영상 끝에서 말씀드릴게요. 나나의 경제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숫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6,820포인트로 6.4% 급락하면서 하루 만에 7천선을 반납했습니다. 코스닥도 791포인트로 4.5%가 밀렸는데요. 장중 낙폭이 커지면서 매도 사이드가까지 걸렸습니다. 수급을 열어보면 사흘 전 폭락하던 날과 판박이인데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조 9천억 원을, 기관이 3조 원을 넘게 쏟아내며 둘이 합쳐 5조 원 가까운 물량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매물을 받아낸 건 이번에도 개인이었는데요. 개인 혼자 코스피에서 4조 7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어제 반등을 놓쳤던 개미가 오늘 다시 떨어지는 시장에 손을 내민 겁니다. 오늘 낙폭의 진앙은 명확했는데요. 삼성전자가 8.8%가 빠지면서 25만 원대로 내려앉았고요. SK하이닉스는 11% 넘게 빠지면서 184만 원까지 밀렸습니다. 업종 지도를 봐도 반도체가 가장 크게 빠졌고 호남 반도체 투자와 광통신처럼 최근 뜨거웠던 테마들이 줄줄이 두 자릿수 가까운 낙폭을 냈습니다. 반대로 조선과 은행, 화장품과 보험처럼 경기를 덜 탄 업종들만 겨우 빨간불을 지켰고요. 흥미로운 건 환율이었는데요. 주식이 이렇게 무너졌는데도 원달러는 1480원까지 내려오면서 오히려 원화가 강해졌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를 이렇게 무너뜨린 게 뭐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폭락은 간밤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와 나스닥은 올랐는데 유독 반도체만 무너졌거든요. 마이크론이 8% 넘게 급락했고 인텔과 AMD도 나란히 빠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밀렸습니다. 그럼 왜 반도체만 맞았느냐? 여기에 세 방이 한꺼번에 꽂혔습니다. 첫 번째는 AI 인프라 투자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이고요. 데이터 센터 업체 크루소가 건설을 연기했고 뉴욕주는 데이터 센터 건설을 1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AI에 돈이 계속 들어갈 거라는 믿음에 금이 간 거예요. 두 번째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 CXMT가 80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상장 청약에 들어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나눠갔던 메모리 3강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번졌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 미국 반도체의 급락이 우리 시장 개장과 함께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장 밖에서도 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 올리면서 2.75%로 결정한 건데요. 8차례 이어온 동결에 마침표를 찍고 약 3년 6개월 만에 금리를 다시 올린 겁니다. 그것도 만장일치였어요. 한은이 밝힌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이고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금융안정 측면에 리스크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였죠. 특히 수출과 투자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인 2.6%를 큰 폭으로 웃돌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총재는 8월에 또 올릴 거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답했거든요. 경기를 이렇게 밝게 본 그날 정작 주식시장은 6% 넘게 무너진 겁니다. 그럼 5조를 던진 이 큰 손들이 그 돈을 어디로 옮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명단을 보면 방향은 뚜렷합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현대차에 430억 원을 넣어 가장 많이 담았고요. 네이버와 기아에도 나란히 300억 원씩을 실었습니다. 그 뒤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채웠고요. 기관은 정유주인 SK이노베이션에 780억 원을 부으면서 순매수 1위에 올렸습니다. 대덕전자는 570억 원을 담았고요. 이어 SK텔레콤에도 290억 원을 담았습니다. 나머지 상위엔 삼성화재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와 반도체 소부장으로 갈렸는데요. 외국인이 리가켄바이오를 1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산 다음 PSK홀딩스에 60억 원, 클래시스에 40억 원을 실으면서 코오릉 티슈진과 알테오젠까지 챙겼습니다. 기관은 원익 IPS에 290억 원을 넣었고요. VN과 파마리서치는 각각 80억 원과 70억 원을 담았습니다. 뒤이어 GNC 에너지와 SFA 반도체를 골랐습니다. 자동차와 통신, 정유와 보험처럼 경기를 덜 타는 쪽으로 돈이 옮겨간 것입니다. 시장 안팎에서는 변수가 하나씩 더 붙었는데요. 먼저 국내입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상품 보완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후 3시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와 금감원이 참여하는 긴급회의가 열렸고요. 곧이어 대책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거래를 아예 멈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시거래 중단이 더 큰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면서 선을 긋고요. 상장 폐지 역시 부작용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밖에서는 중동이 또 움직였는데요. 영국 텔레그래프는 친이란 세력인 예멘의 후티가 바브엘만 대브 해협 봉쇄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말리아 무장단체 알샤바브와 함께 봉쇄를 논의 중이고요. 후티가 알샤바브에 드론 기술을 넘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 해협은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0%에서 12% 정도가 지나가는 길목이라 이미 막힌 호르무즈에 이어 우회로마저 위태로워진 셈입니다. 그럼 아까 약속한 이 시퍼런 폭락장에서 솟은 상한가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17개가 나왔습니다. 이걸 갈래로 묶어서 보면 흐름이 보이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건 애국 매수였습니다. 며칠 전 크레미의 한성기업에서 시작해 어제 문구 모나미로 번졌던 응원 매수가 오늘은 의류와 생활용품으로 넓게 퍼졌거든요. 주방가구 NX가 사회공헌이 재조명되면서 4일째 상한가를 갔고요. 네이브랜드 비비안과 화장지를 만드는 모나리자는 일본 불매 테마로 묶이면서 가격 제한 폭까지 올랐습니다. 학생복을 만드는 형제 엘리트는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을 16년간 이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착한 기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같은 그룹의 형제 INC와 형제 글로벌, 그리고 남성복인 원품물산까지 나란히 상한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관례도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철강이었는데 동일 스틸럭스가 이란 재건사업 기대와 K스틸법 소식이 맞물리면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본제 편인데요. 소국 기업 좋은 사람들이 무상감자에 이어 5주를 한 주로 합치는 주식병합에 나서면서 결손금을 줄이고 동전주에서 벗어난다는 기대가 붙었습니다. 삼익제약은 저속노화 제약 테마가 방어주로 부각되면서 각각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워낙 많았던 만큼 17개 전체 명단은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거시환경도 살펴보면요. 오늘의 성격이 더 분명해집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다우와 나스닥은 나란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반도체라는 한 업종만 정확히 겨냥당한 하루였던 겁니다. 그 한 방을 우리는 시가총액 1위와 2위로 고스란히 얻어맞은 거고요. 여기에 국제유가도 79달러 선에 머물면서 좀처럼 내려오질 않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홍해봉쇄 움직임까지 겹치면 다시 위로 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개미인 우리는 내일 뭘 봐야 할까요? 오늘 개인이 받아낸 4조 7천억 원. 이게 이번엔 다를지가 관건입니다. 사흘 전에도 개인은 폭락하는 날 4조를 담았다가 반등이 오자마자 서둘러 되팔면서 정작 열매는 챙기지도 못했거든요. 오늘 다시 그만한 물량을 안았으니 이번에도 조금 오르면 던질지 아니면 끝까지 들고 갈 수 있을지가 며칠 안에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건 5조를 쏟아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멈추는지겠죠. 이 매물이 그쳐야 개인이 받은 물량도 비로소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는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 번째는 금리인데 하는 총재가 8월 인상 여부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힌 만큼 긴축이 어디까지 갈지가 계속 시장을 누를 겁니다. 두 번째는 곧 나올 TSMC의 실적인데요. 파운드리 1위인 TSMC가 AI 반도체 수요를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 오늘 무너진 반도체 투심이 되살아날 수도 더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까지 막히느냐인데 백길이 좁아질수록 유가와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방향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오늘 개인이 받아낸 그 물량의 운명도 갈릴 거예요. 그리고 방금 속보가 떴는데요. 앞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를 매매하려면 기본 예탁금으로 현금 3천만 원이 필요하고 또한 한 주씩만 매매할 수가 없고 20주씩만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는 8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고 매매 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별로 전산 개발 시간을 고려해서 11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요즘 정책까지 많은 변수가 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엔 다를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 속보 내용과 더불어 개미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